반팔 소매에 주름이 잡힌 쉬폰 안단이 달려있는 허리 밴드가 있고 목둘레 리본이 있는 가슴 쪽 주름이 있고 밑단은 플레어. 안녕하세요. 소미솜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쁜 쉬폰 블라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옷은 제가 대학생 때 한 15년? 14년? 13년? 그 정도 전에 이제 구매를 해서 굉장히 잘 입었던 쉬폰 블라우스예요. 쉬폰이라는 원단은 폴리로 만들기도 하고 실크로 만들기도 하는데 얇은 실로 거의 비칠 정도로 평직으로 짠 원단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 손이 다 비칠 정도로 훤히 비치는 그런 원단이고요. 물론 쉬폰도 조금 더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어서 비침의 정도는 차이가 있고요. 이제 위에 프린트가 되어 있는 이런 쉬폰도 있고 프린트 없이 단색으로 된 쉬폰도 있어요. 사실 쉬폰은 원단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 쉬폰 원단은 찰랑찰랑해요. 이렇게 찰랑찰랑하고 부드럽고 또 얇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박음질을 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고 이렇게 판에 놓고 재단을 하려고 하면 재단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래도 봉제랑 재단이 어렵다 보니까 옷의 가격이 비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나름 좀 비싼 가격에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비싼 브랜드는 아닌데도 되게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소매 쪽이라든지 단추 고리 같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옷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학생 때도 의류 전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옷을 너무 예쁜 옷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컬러도 예뻐서 한동안 잘 입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옷의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목 부분 보시면 이렇게 둘레에 끈이 둘러져 있죠. 그래서 리본을 묶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끈이 이쪽까지만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는 트여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는 실고리랑 단추가 있는데 제가 단추는 예뻐서 따로 나중에 쓰려고 떼놓은 상태고요. 단추도 콩단추로 되게 꼼꼼하게 달려있어서 입으면서 한 번도 뜯어진 적이 없었어요. 단추 고리도 그냥 시중에 판매하는 고리를 쓴 게 아니라 이 원단으로 직접 만든 단추 고리예요. 이렇게 원단을 얇게 박아서 뒤집어서 만든 단추 고리예요. 제가 이런 단추 고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만들기가 좀 귀찮고 손이 많이 가기는 하지만 같은 원단으로 만든 거라서 전혀 이질감이 없고 예뻐요. 근데 보시면 아무래도 착용을 하던 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이즈가 구멍이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공장에서 만들면 정말 칼같이 똑같이 나오겠지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약간의 오차는 있어요. 자, 그러면은 소매 쪽. 제가 또 이런 소매를 좋아해요. 이게 약간 굵은 팔뚝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소매인데요. 이쪽 보시면 어깨 쪽에 주름이 잡혀 있어요. 주름이 꽤 풍성하게 잡혀 있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원단을 찝어놔서 입었을 때 볼륨감이 생겨요. 그래서 팔뚝이 좀 굵더라도 커버를 해줘요. 너무 딱 붙는 소매를 입거나 민 소매를 입으면 저 같은 경우는 팔뚝이 너무 부각돼 보여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매가 좀 커다랗게 퍼프 소매로 되어 있으면 움직일 때도 아무래도 더 편한 것 같고요. 쉬폰 소재는 원단 자체에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있는 핏이 좋지만 보통 원피스는 딱 맞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매는 좀 여유가 있게 주름을 넣어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 쪽 보시면 가슴 쪽도 여기 아랫부분에 주름이 있어요. 이건 이제 여자들 몸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나와 있고 허리가 들어가 있고 다시 엉덩이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가슴이 튀어나온 부분을
옷으로 만들어 주려면 다트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주름을 만들어서 원단이 평면적인 거를 입체적인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 옷 같은 경우엔 다트를 넣지 않고 라인도 넣지 않고 아래쪽에 주름을 넣어서 그 가슴 부분 커버를 해준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가 일자형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살짝 내려오는 그런 형태라서 입었을 때 가슴은 약간 돋보이면서 좀 허리가 날씬해 보이게. 이게 허리 라인이 아니고 허리보다 좀 더 올라온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허리가 없는 사람도 가슴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허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옷이었어요. 이 밴드 부분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 바깥쪽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은 플레어 라인으로 약간 퍼져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여기 허리 라인에서는 주름이 자글자글 잡혀있지 않으면서 아래쪽만 펼쳐지는 플레어 라인이라서 좀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여기도 주름이 잡혀있으면 디자인적으로 예쁠 때도 있지만 여기도 주름, 여기도 주름 너무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오히려 배가 나와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쪽 주름이 없으면서 여유분을 준 플레어 라인이라서 입었을 때 스커트 느낌처럼 편안하면서도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원단이 원래 세로 줄무늬가 있는 원단인 것 같은데 이거 바이어스 방향, 대각선 방향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냥 원단을 한 판으로 쓴 게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시옷자 모양으로 써서 또 이런 원단 자체의 효과를 이용을 한 거죠. 그리고 가슴 쪽은 보면 얘도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약간 모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에서는 허리 가운데를 향해서 모이고 아래쪽으로는 다시 벌어지면서 좀 더 허리가 잘록해 보이는 날씬한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뒷면을 보시면 뒤쪽은 장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허리에서 나눠져 있고 대신에 뒤쪽은 주름이 있어요. 중심 부분에 살짝 주름이 있고 아래쪽으로 펼쳐지는 형태. 여기는 조각을 나누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각선 한 방향만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옷을 저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봉제를 했는지 한번 뒤집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제가 확인하는 거는 여기 케어라벨 확인을 하는데 일단 신체 치수가 나와 있죠. 여기 있는 85, 65, 160 이거는 보통 이제 55 사이즈라고 하는 사이즈인데 85가 가슴, 65가 허리, 그리고 160은 키예요. 가슴 둘레 85, 허리 65, 그리고 키가 160cm인 사람이 입었을 때 딱 맞는 옷이라는 뜻이고 옷 자체의 사이즈가 85, 65라는 건 아니에요. 신체 사이즈 기준이고요. 여기 보시면 또 중요한 게 겉감과 배색감이 폴리에스터 100%라고 되어 있어요. 폴리 100% 쉬폰을 사용을 한 거고 배색감이라고 한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목둘레 부분에 약간 장식 원단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도 폴리 원단을 사용했어요. 드라이하라고 써 있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드라이 클리닝을 하다가 그냥 세탁기를 돌렸지만 아무런 이상은 없었어요. 사실 폴리 원단인 경우에는 굳이 드라이 클리닝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단에 따라서 옷의 특징에 따라서 세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좀 얇고 연약한 원단, 좀 보기에도 약해 보이는 원단들은 그냥 세탁을 하기보다는 세탁망에 한번 넣어서 세탁을 하시면 그래도 훨씬 변형을 줄일 수 있고 아무래도 따뜻한 물보다는 찬물에 세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목둘레 부분 봉제부터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두 겹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밴드 부분을 두 겹으로 겉쪽, 안쪽 따로 조각을 나눴어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부분에 봉제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뜯어볼게요. 보면 이렇게 겉쪽 한 장이 있고요. 안쪽 시접을 보면 심지까지 붙어 있어요. 쉬폰은 워낙에 올이 좀 잘 풀리기도 하고요. 원단이 얇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오버록을 하게 되면 오버록 실까지 다 보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심지만 붙여서 튼튼하게 하고 오버록은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접이 요만큼이 있고 겉쪽, 안쪽 여기 시접이 있고 감싸서 이 부분에 봉제선이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간 흰색 같은 이 쉬폰은 덧단으로 안단처럼 쓴 원단인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올 되게 많이 풀려있죠. 제가 너무 오래 입어서 그런 건데 이거는 쉬폰에 올 끝부분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자른 상태에서 여기 위쪽만 한 줄 쭉 박아줬어요. 근데 이걸 박는 것도 그냥 박은 게 아니라 반짝거리는 은사를 사용해서 박았거든요. 은사를 사용해서 좀 광택이 있게 반짝반짝 예쁘게 박아주었고 처음에 샀을 때는 여기가 약간만 풀려 있다가 이제 입고 뭐 세탁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풀려서 지금은 거의 뭐 실이 이렇게 다 뜯어질 정도가 된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디자인 디테일 중에 하나인 거고요. 여기 박음 선을 보면은 겉쪽에서 박았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 밴드 부분이랑 몸판 부분에 딱 맞게 경계선 부분에 박았기 때문에 선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촘촘하게 박아놨어요. 굉장히 촘촘하게 박아놔서 튼튼해서 오래 입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옷 사면은 진짜 여기 땀수가 엄청 큰 옷들이 많아요. 그게 그렇게 크게 하면은 옷을 빨리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옷을 보면 여기 한 땀 한 땀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뜯어지고 세탁하면 금방 풀어져 버리고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딱 보고 박았지만 이 안쪽에서는 사실 막 똑바르게 박히진 않았어요. 약간씩 뭐 어긋난 부분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하죠.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박았지? 이건 불량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박힐 수밖에 없어요. 여기 위를 보고 아래를 박는 거고 특히나 이게 뭐 한 장만 만드는 엄청 비싼 그런 맞춤복도 아니고 공장에서 어쨌든 대량 생산이 되어서 나오는 옷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봉제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라벨이 나 대놓고 뭐 무슨 브랜드예요 라고 써있는 게 아니라 안단 안쪽에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이게 에린 브리니에라는 브랜드의 옷이었거든요. 지금은 사라진 브랜드인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쉬폰 위에 은색 스티치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라벨도 약간 깔맞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은색 라벨에 펄이 들어간 실로 직조 라벨이에요. 제가 직조 라벨을 좋아하는데 직조 라벨은 실로 짜서 만든 라벨이거든요. 프린트 라벨보다 훨씬 더 수량도 많이 제작을 해야 되고 좀 더 비싼 라벨인데 그만큼 좀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쉬폰 원단은 오버록이 다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접 처리를 뭐 통솔이나 쌈솔 같은 걸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받고 나서 오버록을 해줬어요. 옆선 부분도 다 그냥 깔끔하게 오버록을 해줬어요.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 실 색깔을 잘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오버록이 드러나지는 않고 사실 오버록이 드러난다고 해도 이 부분은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밑단은 말아받기를 했고요. 여기 말아받기도 너무 얇다 보니까 쉽지 않죠. 그래도 되게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요. 삐져나가거나 한 부분 없이 잘 되어 있고 이 옆선을 보시면 옷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옷의 소매를 연결하고 나서 밑단을 박은 게 아니라 원단이 얇기 때문에 밑단을 다 박아 놓고 옆선을 박았어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밑단을 말아받기 하기가 편해요. 말아받기 노루발 같은 걸 써서 쭉 박아 놓고 그 다음에 옆선을 고정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얘는 제작이 되었고 마지막에 여기는 한 번 더 박아서 시접 부분이 뜨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준 거죠. 아까 전에 그 주름 있었던 부분 있잖아요. 한번 뜯어볼게요. 여기도 안쪽을 보면 디귿자로 딱 박음질이 되어 있어서
입으면서 뜯어지지 않았었어요. 뜯어볼게요. 소매가 위에 주름이 잡혀있고 이렇게 거의 직선 형태의 소매였던 거를 아래쪽에 주름을 잡아서 이렇게 접어 올려서 같이 박아준 거예요. 그래서 입었을 때 이렇게 볼록한 소매가 되었었던 거죠. 이런 디테일은 잘 익혀두셨다가 옷을 만드실 때 응용하시면 좋아요. 뭐 일자 소매를 만들었는데 너무 밋밋하다 할 때 이렇게 찝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뭐 허리 부분도 다 주름이라서 뭐 특별히 뜯어보진 않아도 될 것 같고, 허리 밴드 부분 보시면 이런 밴드 부분이 한복 원피스 같은 거 할 때 많이 나와요. 물론 다른 옷에도 많이 나오지만 여기 보시면 시접이 안 보이죠? 시접이 안 보이고 이쪽은 보시면 오버록으로 된 시접이 보일 거예요. 이 윗판을 먼저 여기 허리 밴드 하나랑 겉쪽이랑 같이 세 겹을 먼저 연결을 해놓고 치마는 그 두 겹의 허리 밴드랑 한 번에 연결을 해서 오버록을 한 거예요. 물론 얘도 여기 시접이 보이지 않게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봉제가 훨씬 어렵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단추 달리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서로 겹쳐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시접을 위로 넣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그럼 시접을 잘라주거나 아니면 따로 박아서 가운데를 합치거나 해야 돼서 좀 연결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쪽은 깔끔하게 안쪽 밴드로 넣는 방식을 택하고 아래쪽은 밴드랑 같이 박아서 오버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심 쪽에 시접이 또 있었죠? 이 시접은 보시면 오버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오버록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처리한 거를 통솔이라고 해요. 통로가 있는 거죠. 여기 시접도 한번 살짝만 뜯어볼게요. 여기가 지금 안쪽 면이었거든요. 겉쪽을 한번 볼게요. 뒤집어서 겉을 보면 이렇게 이제 시접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통솔은 한번 박고 뒤집어서 한 번 더 박아서 처음 박은 시접이 안쪽으로 아예 들어가게 감춰주는 그런 시접 처리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아무래도 오버록이나 뭐 원단의 끝부분이 피부에 닿는 게 싫다거나 아니면 좀 더 깔끔한 처리 방법을 원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냥 두 겹을 놓고 본봉으로 박은 게 아니라 오버록을 한번 한 거예요. 그냥 오버록 하는 게 더 빠르니까 같이 놓고 오버록을 한 다음에 겹쳐서 한번 박아서 오버록한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깔끔하게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앞중심이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여기 안쪽에 오버록이 숨어 있었던 거고요. 대신 이제 옆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잘 보이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박고 나서 오버록 처리를 한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이거 박는 거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박고 나서 오버록 하려면 2배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오버록만 해서 나오는 옷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해도 입을 수는 있지만 이제 이런 직기류, 쉬폰 같은 원단은 오버록 한 번만 해서 나오는 걸로는 너무 연결이 약하고 심지어 그 땀수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잘 뜯어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밑단을 볼게요. 옷을 만들다 보면 굴곡이 있는 부분에 말아받기가 너무 어렵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공장에서도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예요. 옷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직선의 경우에는 그 밑단과 위쪽의 길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쉽지만 곡선은 길이 차이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파는 옷을 보면 약간씩 삐져나가 있거나 같이 박히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보여요. 접을 선에 본봉으로 한번 박고 그 박음질 선이 있는 곳을 접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한번 실로 박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접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접고 또 한 번 접어서 다림질을 하고 박아주는 거예요. 물론 공장에서는
굉장히 숙련된 분들이 하시니까 다림질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박으시지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을 때에는 한번 밑박음을 해놓고 박아놓고 접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접어서 끝쪽을 박아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아박기 부분은 계속 연습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 옷도 보면요, 여기 거의 이제 잘 오다가 마지막에 약간 원단이 씹히듯이 됐죠. 곡선 부분은 원래 박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입는데 지장은 없었고, 사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봉제에 지금만큼 관심이 있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박힌 걸 모르고 그냥 입었죠. 겉에서 봤을 때 지금 보니까 되게 울퉁불퉁해 보이네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 물론 우리는 만들 때 좀 더 깔끔하게 박으면 좋겠죠? 이 부분, 이 앞중심 부분도 꼼꼼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 원단을 그냥 이 부분을 연장해서 말아박기 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원단을 덧대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준 걸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블라우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다음에는 또 더 재밌는 옷 뜯어보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미솜씨였습니다.